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전직 원내대표 두 분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야권을 결집시켰습니다. 일명 김명계 인사들과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에 나흘째 단식 중인 김경수 전 지사도 함께했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윤석열의 적시 파면을 너무나 염원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윤석열의 파면 없이는 대한민국의 파멸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우리 김 지사님 건강 많이 해치기 전에 이 상황이 정리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머리를 밀고 대통령 신속 파면을 외치기도 했죠. 이런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은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해서 장애 정치 투쟁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거는 국민에 대한 전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에 와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매서운 비판과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 언론은요, 야당의 총공세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총을 할 때마다 더한 게 나와서 미치겠다라는 익명의 야당 의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국이 중대하지 않느냐는 반박도 나오는데요. 투쟁 방식에 대한 비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탄핵 선고를 앞두고 거리 집회, 행진, 삭발, 단식 농성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국민 호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해석은 되는데 또 반대쪽에선 헌재를 너무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신지 차례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해서 내란죄로 처벌받을 직전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법원에서 풀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태연하게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걱정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야당이 응당 이 정도의 투쟁은 늘 해왔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이 모든 혼란이 수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상투적인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을 총동원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구속 취소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죄 앞으로 이제 공소 제기했다는 그런 이제 재판 절차 중에 하나로 그걸 절차의 정당성, 적법성을 지금 찾아준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장애 정치, 집회 정치를 통해 가지고 뭐 또 의원들은 또 단식하고 또 이제 삭발하고 이 최종 종착역은 결국은 헌재를 압박하는 거죠. 헌재 압박을 통해서 이제 빨리 탄핵 심판 인용을 결정내라는 그런 압박 정치적인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예. 늘 써왔던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무제한 단식은 삭발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무제한 단식은 건강을 걸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한 행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단식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 절대 입법 권력 제1당이에요. 제1당이 뭐 저렇게 정치적으로 정말 절박하고 처절한 어떤 자신을 이 단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해하고 상하게 하면서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또 나의 요구를 갖다 관철시키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데 정말 마지막 수단이죠.
민주당은 그 수단 말고도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너무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 결정 났다고 해서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번복하라기보다는 결국 헌재에서 탄핵 심판 니네들 이걸 또 법원처럼 이렇게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그런 엄포고 그런 압박이고 이런 예. 것이죠. 예. 그런데 단식이 저런 데 동원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김성태 의원님은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계단 밑에서 텐트 치고 단식 농성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본인도 과거 야당 시절에 다 하셨으면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약간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 생각이 들고요. 드루킹 특검 때는 그렇죠. 지금 그때는 우리가 어석이 적었잖아요. 의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 권력이 야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줬잖아요. 항고를 하지 않아서. 오늘도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이 말씀의 취지를 보면 아니 이게 당연히 검찰에서 항고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을 예상했는데 항고를 취소했기 때문에 당황한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기현 판사라는 분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얘기하면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관례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판사가 이것이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잘 됐다 싶어서 얼른 풀어주는 그런 검찰총장을 보고 야당이 뭐 삭발 단식이 아니라 더 이상도 하고 싶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려면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줘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갈수록 이런 극단적인 대립과 대결이 더 장기화된다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에 대한 규탄 메시지와 함께 헌재에 빨리 파면 결정을 해달라는 촉구성 집회 그렇습니다. 움직임이라고 해석하면 현재로서 되겠네요. 야당은 뭐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의석수가 많은 거는 국회에서 의결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요. 예. 저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하면 야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결국 거리로 나가서 사회적 압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동의하세요? 자, 헌재 압박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정치 사회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큰 이슈가 생기고 나면은 이 정치인들은 항상 그 이슈에 웬만큼 자신을 세우려고 해요. 그걸 뭐 흔히 말하는 자기 정치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엄청난 중요한 시국 상황이니까 자신이 이제 자신의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또 저런 격한 정치 행위를 함으로써 드러내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청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이렇게 장렬하게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보임으로써 이제 당내적으로 또 자신의 이제 정치적 어떤 그런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저런 모습들은 이게 다 흔히 말하는 이 자기 정치를 일부 뭐 강하게 하다 보면은 국민의힘 쪽이든 민주당 쪽이든 결국은 국민들이 볼 상상하는 그 모습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 저는 평화적으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법원이나 지금 현재 심판하는 여기를 갖다 정치적으로 압박해가지고 그 결과를 나중에 어떻게 선고할 것입니까? 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의 중심에 그때 또 정치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나중에 헌재 심판 결과도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더라도 그 뭐 진영 논리든 어떤 논리든 지금 현재 양분돼 있는 그런 국민 정서를 이걸 수습할 책임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데 되려 그때 상대면 정치가 이렇게 나가면은요 정치가 어느 한쪽은 또 국민을 선동하고 그 중심에 서는 정치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입니까? 예. 그러면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저는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오늘 여당 지도부가 야당의 단식 삭발을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자기 당 당원들, 자기 당 국회의원들도 헌법재판소 앞에 텐트 치고 농성하고 있잖아요. 24시간 릴레이 시위. 그럼 그걸 그걸 막으면서 그 말하자면 야당에게 비판을 하면 저는 그나마 논리의 일관성이 있는데 자기 당 의원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라 안 하고 야당 의원들이 하는 투쟁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여당 지도부가 야당 의원들의 이 장애 투쟁을 비판하려면 자기 당 의원들의 장애 투쟁부터 금지시켜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당 차원에서 지금 참여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참여하는 의원이 60명 아니 정도 국회의원 된다는 절반이 것 같아요. 나갔는데 무슨 당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걸 당 차원에서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장외 집회가 지금 하면 안 된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장외 집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당 의원들에게도 못하게 금지 지시를 내려야죠. 그걸 예. 안 하고 왜 야당 의원들만 비판합니까? 예, 개인 자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방치하면서 용인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했어요. 민주당처럼 헌재 압박하는 행동하지 않겠다. 그 당의 입장은 명확하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저도 좀 전에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어떤 입장을 떠나가지고 이게 뭐 자기 정치적 소신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좀 과한 행동으로 비춰지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런 결론은 국민의힘이 지금 화면 나가는 윤상현 의원도 지도부 자기 입장이 정치 곤란해지고 예. 그리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측면에서 명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저런 헌재 앞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 부분도 그럼 민주당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민주당도 올 국회 정문에서 이렇게 도보로 또 행진 시작하고 또 한쪽에는 단식하고 또 한쪽에서는 머리 삭발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헌재 법원 압박하는 그 이상이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정치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성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김성태 대표는 적극 중단되어져야 돼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다 중단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저는 말씀이고 그렇게 봅니다. 우상호 대표는 민주당이 그런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장기화되면 안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 민주당이 움직이는 건 결국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를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풀려나게 된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이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정을 내달라고 하는 촉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무한정 여야가 무슨 논리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저도 걱정스러워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심지어 이렇게 암살설까지 나오면 이거 정말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내부가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겠지만 좀 조속한 결정을 해주셔야 이 혼란이 수습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